안녕하십니까. 짱박사TV의 장성원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암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 몸은 이미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염증 환경과 면역 저하 환경을 개선을 해야 암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된다는 거, 또 내 몸의 면역 저하 환경과 염증 환경을 개선하는 통합약 치료를 받으셔서 체내 환경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또 독성을 완화하면서 효능을 높여주는 항암 치료를 향상시키는 통합약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하는 분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긴급한 일부 질문 중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항암치료나 방사선염법을 시작하는 암 환자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 질문은 제가 치료 중 반드시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암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일반적인 답변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라, 또 그냥 균형 있는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날드 아브람스라고 하는 통합의학자 선생님께서 통합종양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식습관은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칠까요? 식습관은 직접 간접적으로 암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소는 암세포가 자라고 퍼지는 구조에 직접 영향을 끼칩니다. 영양소들은 악성 암의 진행을 부추기거나 저지시키는 주변의 생화학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암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점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암을 이기도록 하는가 또는 암이 제멋대로 활발하게 만드느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암과 싸울 때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지방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식습관은 과체중의 확률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종양의 재발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암세포가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한 기전과 또 면역세포의 역할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 중에 특히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을 인식을 해서 유도탄처럼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인데요. 이러한 자연살해세포, NK세포는 이 암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런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식이지방은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인체의 항암 방어 기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논문입니다. 또 유방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비만과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비만인 유방 환자는 정상 체중의 여성 환자보다 2배에서 4배가량 암의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리가 472명의 초기 유방암 환자를 연구한 후속 연구의 논문입니다. 또한 식이지방은 유방암이라고 갓 진단을 받은 환자의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매번 10% 추가할 때마다, 즉 지방에서 나온 칼로리가 25%에서 35%가 될 때 재발의 위험성이 거의 2배가 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24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식단을 인터뷰한 뒤 1기에서 2기 유방암에 해당하는 분들을 연구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10%가 추가됐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쇠고기 같은 경우 한 114g 정도의 쇠고기를 먹는다든가 모짜렐라 치즈의 약 114g, 아이스크림의 한 컵 또는 버터의 4덩어리만 더해도 칼로리의 10%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식이지방의 다량 섭취는 또한 높은 암 재발률과 낮은 생존율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인데요. 유방암에 걸린 953명을 연구를 추적 관찰했더니 우리가 질병 단계와 진단 시점을 여러 가지 거래를 했을 때
월별 지방 섭취량을 1000g을 먹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든 추정 사망 위험이 1.4배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이지방의 다량 섭취가 높은 암 재발률과 낮은 생존율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임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에 실린 2007년도의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과일, 채소, 통곡류, 콩류, 가금류, 생선을 많이 섭취한 상기대장 환자들이 정제된 곡물, 가공류, 불구고기, 디저트, 고지방 유제품 등의 서구 식단을 먹은 상기대장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암 진단 받으신 후 서구식 식이식단, 즉 이런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류, 불구고기, 디저트, 고지방 유제품을 먹으면 먹을수록 암 재발이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암과 싸울 때 건강한 식습관이 효과가 있다는 여러 근거에도 불구하고 주류 의학은 이런 치료법을 권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달걀, 고기,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 등을 덜 먹으라고 하지 않고 암 환자가 지방과 칼로리가 부족하면 악액질이 될 수 있으므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환자만이 악액질 상태에 빠지는 것이므로 훨씬 많은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처방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포화지방, 건강에 안 좋은 오메가6 지방산, 정제된 탄수화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인데 이것들은 모두 종양을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서양 식단을 최소한으로 먹으라고 가이드하는 것은 암에 걸린 이후에는 보다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습관의 관리가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 재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통합의학에서 권고하는 항암 식사요법 지침을 잘 따르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